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업계획서를 쓸 때 공통적으로 많이들 하는 실수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바로 나만의 언어로 나만 읽을 수 있고 타인이 읽기 힘든 사업계획서를 쓰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뭐 내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제가 안내는 드렸지만은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거나 대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대외용입니다. 그 말인 즉슨 어디 정부 기관에 제출을 하든 아니 기업에 제출을 하든 VC에 제출을 하든 이것이 누군가에게 읽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읽기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은 이 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이고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 사업인지 설득하기가 그때부터 시작부터 쉽지 않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강의를 가게 되면은 언제나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쉽게 쓰셔야 돼요. 쉽게 쓰셔야 돼요. 누구든 읽을 수 있게 쓰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업계획서 약간 뭐 코칭이나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하지만 그런 강의를 저도 예전에도 항상 쉽게 쓰셔야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있게 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일반적인 소상공인 사업 뭐 레시피가 나온다거나 디자인으로 이렇게 예쁘게 되는 겁니다. 하기보다는 기술적인 파트, 남들이 하지 않았던 분야라서 내가 하고 있는 혁신적인 신기술이나 새로운 분야를 융복합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서만 쓰는 단어들이나 언어들이 많이 있겠죠. 특히나 기술 분야. 그 기술 분야에서는 내가 학사도 아니에요. 학사도 넘어서 석박사 하시는 분들이 내가 내 분야에서 쓰는 언어, 뭐 대표적으로 코딩만 해도 여러분들 코딩 회사, IT 회사를 가면은 그 안에서 쓰는 언어들이 따로 있어요. 밖에서 내가 내 부모님이나 내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가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하는 판교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우리가 소위 판교 사투리라고 많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면에서 여러분들 이제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판교에서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대화 내용이에요. 데일리 스크럼 가시죠? 디벨롭 쪽은 먼저 온라인 됐고요. 아직 개발된 리소스 파악 중이라 지라인에 업데이트 못했는데 슬랙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듀데이까지는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고요. C레벨을 보여줄 게 있어야지. 좀 더 레인하게 해서 일정 안 바뀔 수는 없어요. 아니 지난달 회고 미팅에서도 애자일하게 일하겠다는 레슨을 공유해 주셨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판교에서 이제 주로 쓰는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췌를 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써먹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은 판교에서 IT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대화 내용이 엄청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아닌 이상 항상 그들 사이에서는 쓰는 언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도 여기는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읽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항상 접하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창업 분야, 벤처라는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서 쓰는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시를 가져온다거나 최근에 새로운 뭐 분석 방법, 마케팅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흔히 쓰는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뭐 포피든 스왓이든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에서 을에 들어가는 마케팅 분석 방법 이런 용어들까지도 쓰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쓰게 됐을 때 여기 평가위원들이나 심사위원이나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들이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언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의 언어에 대해 맞춰서 쓰도록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 양식의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뭐지 하면서 이런 거구나 알아보면서 이제 쓰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분야,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 창업 분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학 공정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전류 방정식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반도체 쪽 우리가 전혀 이거를 설계 회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부품 이름 하나하나를 알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예 쓰지 말란 건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있지만 이것을 사람들이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정도는 쉽게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지하게 쓰기 여러분들의 문제는 내가 아는 분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쉬운 거야 그냥 이게 어려운 걸까 고민하고 써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쉽다의 기준을 모르십니다.
사람들이랑 내가 가진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디 고등학교의 직무 탐색이나 대학교의 직무 분석을 위해서 현직자 강의를 위해서 나가서 이것들을 잘 썰을 풀어주고 이거를 학생들이 와 재밌습니다, 이해가 정말 잘 됐어요 하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 아닌 이상에는 이 쉽게 쓰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은 못해요. 그래서 쉽게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7살짜리나 중학생 조카 아니면은 내 주변에 그냥 나랑 전혀 다른 분야의 친구한테 이 사업 계획서를 한번 던져주고 이게 이해되는지 한번 읽어봐 라고 할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왔던 쉽게 쓰는 한 가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애들은 벤처, 창업의 분야에 대한 언어를 몰라요. 거기서부터 읽는 게 막히는 애들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쓰는 창업 분야에서 쓰는 언어에는 능통하지만 나만이 쓰는 내 분야, 내 기술 분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딱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업 계획서를 발표를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쉽게 쓴다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 이 기준을 누가 잡아줄 수 있느냐? 생각보다 또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AI. 여러분들이 쓴 사업 계획서를 이 전체 PDF 문서로 해서 이거를 파일로 던져놓고 이거를 쉽게 다시 써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최고급 기업형 AI를 쓰고 있지 않는 이상, 기업형을 써도 여러분들이 쓴 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풀어서 쉽게 정리를 잘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물론 뭐 미래에는 될 수 있겠죠. 앞으로 3개월 뒤에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쓰는 챗 GPT, 제미나이 이런 문서 작성,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AI, 생성형 AI 그룹에서는 여러분들 하나의 문단을 하나하나 단락단락 잘라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 단락이, 이 문장이 내가 발표용이야, 창업 발표용이야, 거기에서 쓰기 좋은 문장으로, 거기에서 쓰는 심사위원들이 듣기 쉬운 문장으로 한번 이걸 검수를 해줘 라고 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문단으로 해서 이거를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모아서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AI가 아직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데서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냐? 저는 AI랑 창업 분야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 달째 끊임없이 하고 있고, AI가 제시한 문장 자체도 제가 검수를 2번, 3번씩 해가면서 이 단어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사실 쓰고 있진 않아, 너무 옛날 단어야 하면서 이거를 계속 검수를 하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성향에 맞춰서 제가 알고 있는 창업 분야의 심사위원 기준에 맞춰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학습이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크게 해보시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유려하게 문장이 구사가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혼자 쓰는 문장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AI가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를 전체를 넣지 말라고 했어요. 어지간하면은 하나의 문단 단위로 해서 그게 정말 귀찮으면 그래도 최소한 페이지 단위로 해서 AI에 입력을 하고 그 문장에 대한 검수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또 너무 끊기거나 문장이 어색하게 나올 때 있으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수를 하고 수정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적어도 500%는 훨씬 더 괜찮은 사업 계획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거를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써줘라고 이제 쓰기만 해도 이 500%가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저도 같이 얘기를 사업계획서 작성 팁 이런 걸로 해서 얘기는 이제 다시 할 것 같긴 한데, 사업계획서 강의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 그냥 강의 보시면은 거기에 사업계획서 작성 팁 해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개괄식으로 써야 되고, 이거를 목적어랑 주제 같은 것들이 분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팁을 간단하게 정리 잘 해놨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한번 학습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리스팅을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이 조건 자체를 AI에
입력을 먼저 명령어로 제시를 하고 프롬프트로 제시를 해두고 이 문장 수정 작업을 하시면은 이게 500%가 아니고 1000%, 10배는 더 나은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한테 써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쓴 거를 같이 토의하고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AI한테 맡기셔야 돼요. 모든 걸 시작부터 맡기는 거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해서는 컨설턴트. 사업 계획서 여러분들 뭐 전에도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무료 강의가 진짜 많다고. 이렇게 유튜브로 보는 거 말고 내가 이 문장 어때요? 여기에 있는 이 사업 계획의 흐름은 어때요? 이 분석 방법에 대한 데이터는 어때요? 이게 사람들한테 읽힐 수 있을까요? 잘 보일 수 있을까요? 가시적으로 이게 한눈에 보일 수 있을까요? 하는 것들을 유튜브에 강의하는 사람한테 하나하나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챗GPT, AI랑 그런 걸 좀 해나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쉽고 간편합니다. 거기다가 이 컨설턴트, 어줍지 않은 컨설턴트가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사업계획서를 엄청나게 써봤고 심사도 해본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고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컨설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했죠? 창업 분야에서 쓰는 사람들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술에 대해서는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런 프로세스로 가요? 뭐야 이 사람 내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렇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분야의 박사급이나 그 분야의 VC로 아예 그쪽 분야만 파고든 사람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컨설턴트들은 여러분들이 그 의뢰, 정식으로 정규 코스를 밟은 사업의 흐름대로 가고 있는지, 여기 창업 분야에서 쓰는 분위기가 어떻고 창업 분야에 쓰는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설명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개괄적인 분야를 안내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사람들을 공짜로 쓸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아니면은 창업기관에서 하는 컨설팅 사업, 아니 강의, 그냥 사업계획서 특강, 사업계획서 작성법 해서 이제 강의들이 개설이 돼요. 그런데 가서 수업 1시간, 2시간 듣고 궁금한 거는 내 사업계획서 한번 봐주세요 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수업 끝나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은 저 진짜 열정이 있습니다.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이 강의 왔던 강사, 컨설턴트한테 메일 주소 받아가지고 내 사업계획서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메일 보내세요. 어지간해서 그거 거절할 사람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다는데 이 사람이랑 내 앞에서 이 사업계획서 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그 잠재력에 대한 가치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무례한 사람이거나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컨설턴트, 이 강사는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어느 정도나마 검수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쉽게 잘 읽히는지에 대해서 만큼은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줄 겁니다. 이게 사업성이 있냐 없냐는 컨설턴트도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놓쳤던 분야의 사업이 갑자기 빵하니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거는 이 시대의 흐름상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 안에서 그 사업계획의 흐름 안에서 작은 부분이 하나 빵꾸가 나면서 그냥 사업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업계획이 성공할까요? 라고 묻는 거는 컨설턴트랑은 그냥 의견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쉽게 쓰나요? 어떻게 잘 읽히게 쓰나요?에 대해서는 컨설턴트가 적어도 80%, 100% 사이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이 두 가지 진짜 별거 아니죠? AI 그냥 내가 이거 무료 버전 어지간하면 쓰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이제 그래도 구독형으로 해서 이제 2, 3만 원 돈 내고 한번 돌려보시고, 쉽잖아요. 집에서 내 노트북 앞에서 그냥 쳐보고 내 거 사업 계획서 문단 떼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검수 받아서 그거 다시 정리해서 넣어보고 매끄러운지 전체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한번 넣어보고 이 순서대로 집에서 깔짝깔짝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여러분들 K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 창업 관련 기관을 찾아서 거기에서 관련 교육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거기에 강의가 있다면은 강의에 들어가시고, 컨설팅 사업이 있다면 컨설팅 사업에 가시고,
어지간하면 또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상담 창구에 찾아가셔서 내 사업계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어떻게 검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청을 하면은 그거 무시할 만한 기관은 또 솔직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게 맞을까 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사업이 성공이 맞다 아니다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업 계획서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읽히기 쉽게 써졌느냐 아니냐는 그냥 한번 찾아가서 봐주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한 푼 들이지 않고 피드백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이든 사업 계획서 제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에 대한 성공 확률을 500%, 1000%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